자, 굿데이 LA의 황금 인맥입니다. 모든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MJ보험의 마크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 별명이 딱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황금 인맥. 제가 황금이요? 지어드렸지만. 아침마당에서는 보험의 AI라 그러는데. 아, 보험의 AI라 그러셨어요? 그래도 황금 인맥. 뭐 다르네요. 약간 저는 뭔가 기대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취지의 별명을 지어드린 것 같아서. 네. 누구한테 AI. 황금맥인지 그니까요. 본인한테 황금맥이신 저와 거죠? 우리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 네, 괜찮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황금인맥이 더 왠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 엄청 올랐어요. 네, 그래서 황금이 좋습니다. 귀해지셨어요. 네,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처음 알려드리죠. 오늘은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제가 컨디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역시. 말도 조금 뻐벅거리시고 조금 매는. 네. 오늘 오피스 전화번호 MJ보험 마크정 대표의 오피스 전화번호는요 323-272-3388 323-272-3388이고요. 셀폰 번호는 213-820-3162 213-820-3162번입니다. 청취자분이 그래도 사이보그보단 사람인 게 낫죠 라고. 그렇죠. AI보다 황금인맥인 걸로 한 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럼요. 청취자분은 제 편이라서.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황금 인맥 진짜 별명에 걸맞게 지난 방송 끝나고 많이 전화가 왔었다고 네. 질문이 있어서 그 저번에 네. 그 메디케어 관련해서 등록 기간이 아닌데 연간 등록 기간은 이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되어 네.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아닌데 보험을 바꾸는.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피마라 그래서 산불 피해 지역에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이제 특별 가입 기간을 정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줬는데 네. 그거를 이용해서 네. 플랜을 이렇게 임의로 바꾸는. 그 산불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안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냥 네. 그거를 이용해서 바꾸신 분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에서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B라고 바꿨는데 네. 내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이 회사가 조금 메디컬 그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이 병원이 컨트랙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컨트랙이 돼 있는 병원과 예를 들면 뭐 시다사이나라든가 아니면 뭐 UCLA가 컨트랙이 돼 있는 어떤 회사로 옮기겠다. 네. 옮긴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가서 몇십만 불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수술하고 뭐 요새는 뭐 워낙 병원비가 비싸니까. 그럼요. 그럼 A라는 회사는 엄청난 손실이죠, 사실은.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B라는 회사가. 네, 바꾸는 A라는 회사. 회사는 너무 좋을 거고. 왜냐하면 다행인 거고. 네, 다행인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언페어한 거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스펙션을 할 수 있다. 인베스티게이션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이분이 피해 지역에 살긴 하지만 물론 사니까 들어갈 수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은 실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네,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면 네. 보험사에서는 이제 보상을 거절할 수 있죠. 아. 네,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이제 본인의 부담으로 들어올 거고 그럼 또 몇만 불이 그거를 나왔든. 해준 네. 에이전트도 라이센스당이 문제가 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손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큰일 났다. 나 진짜, 옮겼는데 네, 그걸로 옮기신 분들이 어떻게 된 거냐. 최근에 에이전트가 옮겨도 된다 그래서 옮겼는데 네. 막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 파장이 너무 크구나. 생각보다 많이 들으신다고요. 많이 들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네. 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어차피 바꿨는데 그걸 다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 네. 10월 이제 15일 날 연간 등록 기간이 오면 네. 그때 다시 바꾸셔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인베스티게이션 안 하면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2026년 요새 이제 메디케어 관련해서 그 에이전트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는 아예 그 enrollment 폼에 그 attestation of eligibility for enrollment peri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등록 기간 자격을 확인하는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쓰게 돼 있어. 피해 네. 지역이 어디고 뭐 이런 걸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아마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조금 더 강화시킨 거죠. 이제 저희가 그걸 컴플라이언스라 그러는데 그 규정을 좀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이제 얼마 안 남기도 했지만 네. 이제 10월 15일부터 바꾸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거든요. 네.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제 한 뭐 3달 남았는데 네. 그 기간 안에 절대로 에이전트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피마 셉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스페셜 인원만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걸로 플랜을 바꾸시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네. 직접적인 피해가 입으신 분이 아니라면. 네. 입으신 분은 당연히 되는 당연히 거지만, 하죠. 그건 네. 되는 거죠. 당연히. 네. 네. 아닌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꾸는 건 안 된다. 바꾼 이미 거는 바꾸신 분은 할 수 어쩔 수 없죠. 뭐. 그치, 기다리셨다가 네. 해야죠. 뭐 너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당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그렇다고 또 네. 크게 뭐 수술비 들어갈 일 없고 하면 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네. 뭐 그냥 네. 그 이유를 전화 와서 여쭤보면 뭐 단순한 거예요. 뭐 그로서리가 뭐 커버되는 걸로 바꿨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 거 가지고는 큰 문제 되지 않을 테니까 네. 그거는 좀 너무 염려 마시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면서 네.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네. 그 이제 오늘 시작하는 첫 번째 이제 제가 주제가 한 4개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주제가 최근에 이게 제가 이런 띠을 잡을 때 테마를 잡을 때 이게 보통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근데 이런 거에 이제 골프를 치고 네. 음식점에 갔는데 예약을 해서 대표님이? 한 20명이 네. 20명 갔는데 네. 거기에 알고 봤더니 타이 음식점인데 주류 면허가 없어요. 네. 주류 면허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 더웠어요 그날. 그러니까 맥주라도 한 잔 먹고 싶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골프 후에 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분이 물어본 거지. 뭐 여기 맥주가 없냐? 없다. 우리는 라이센스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다가 먹으면 안 되겠냐? 맥주 이렇게 그냥 사와서 먹겠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가끔 네. 이제 왜냐하면 뭐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거 맥주 하나 야, 요거 먹으면 진짜 또는 와인 한 잔, 또 맥주 한 잔, 뭐 사케 한 잔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또는 새로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막 아직 안 나온 거야. 이제 나올 건데 막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일찍 갔는데 요거 좀 사케 조금 먹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이거 좀 사케 좀 밖에서 가져와서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네.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죠? 안 된다고.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몰래 와서 마셨어. 뭐 이렇게 살짝 텀블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텀블러 같은데 물처럼. 뭐 소주 같은 거 이렇게 어. 병에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네네. 마셨어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다가 뭐 예를 들면 옆집이 아니라 옆 테이블의 사람하고 뭐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주인이 몰랐으니까 음. 주인 책임은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몰래 주를 가져와서 업장에 문의하지 않고 마시다가 문제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 모두 손님한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은 주류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이 업주가 그런데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네.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도요? 몰랐는데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시겠네. 네, 그래서 네. 당연히 허용하면 안 되고 네. 법적으로도 사고 발생하면 그 보험사가 그 보험을 거절할 수 있고 오히려 업주가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 주류 반입을 반드시 만약에 라이센스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금지한다라는 내용들을 안내문을 부착시키고 또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같이 골프 치셨던 분한테 안 된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왜 그건 손님 책임 아니냐. 맞죠. 손님 책임은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와서 막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형사적 책임은 없지만 민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런 음식점이나 술집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또 그 술을 팔잖아요. 그쵸. 보통 뭐 소주, 맥주 이런 거는 팔잖아요. 뭐 한식집에서는 양주 이런 거 특히나 아니더라도. 뭐. 네네네. 그럴 때 주류 문제, 그러니까 술을 판매하거나 이제 업장에서 그런 제공하는 업장에서 손님이 술을 마신 다음에 다른 손님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그분이
뭐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을 사고를 낸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업주한테 물을 수가 있거든요. 운전하고 간 것도? 맞아요. 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네. 이 손님이 이미 만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독의 술을 제공해서 네. 사고 원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술집에서 이분 너무 취했으면 그 다음에 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리콜 라이빌리티예요. 주류 책임 보험이라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보험 그러면 비즈니스 보험은 그냥 일반 영업 배상 보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라이빌리티라 그래서 네. 일반 영업 배상에 대한 보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렇게 술을 파시는 어떤 뭐 그런 데들은 무조건 리콜 라이빌리티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주류 책임 보험을. 그냥 보통 우리가 리콜 라이빌리티 그러니까 그냥 리콜 스토어 하시는 분만 들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리콜가 들어가는 바람에.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류 책임 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같이 이렇게 뭐 술하고 무관하게 그 업장에서 이제 손님끼리 이렇게 하다가 뭐 말다툼해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꼭 있더라고요. 술 네, 마시면. 그리고 또 뭐 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업장에서 바닥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취하면. 뭐 넘어져서 다쳤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제너럴 라이빌리티 그러니까 일반 영업 배상 보험으로 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보험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 근데 리콜 라이빌리티는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업장에서 그렇게 손님끼리 뭐 사고가 그러니까 싸우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폭행 구타에 대한 커버리지를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건 또 따로예요. 네, 이게 우리가 영어로 assault and battery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특약을 추가해야 실제 보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팔레시를 잘 들여다 보시면 그 안에 assault and battery 커버리지가 없는 경우가 99%예요. 대부분. 네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판매가 전체 예를 들어 음식 매출이 그러니까 전체가 만약에 100%가 매상 중에 음식이 한 80% 되는데 그냥 주류는 조금 이렇게 반주하는 식으로 네. 하는 그런 가게 같으면 네네. 이제 어설트 매너리 특약까지는 안 넣는데 제가 네. 그러니까 폭행이나 구타 사건 관련해서 네네. 그렇지 않고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맥주 전문집, 맥주와 안주 먹으면 맥주 전문집 집. 그럼 네. 뭐 특정 가게를 얘기해야 되나 뭐 하이트 강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좋아하시는데요? 맥주를 많이 먹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무슨 포차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2차, 3차로 가는 곳들. 포차 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2차, 3차 꼭 아니더라도 뭐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한인타운에. 그런데는 주류가 그쵸. 매출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마시러 가니까. 네. 그런 데들은 특히 그 어설트 앤 배터리 폭행 구타 사건에 대한 특약을 추가해야 된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직원이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손님이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제 그거를 직원이 이제 제압하다가 네. 그게 손님 입장에서 뭐 과잉 대응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손님이 다쳤다 또는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술 먹고 어쨌든 실수를 한 건데 뭐 직원이 욕을 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했다 뭐 이래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뭐 일반 주류 관련한 문제도 있지만 또 일반 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직원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네. 때는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라고 해서 고용 관행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 관행 보통 우리가 책임보험. EPLI 웬만한 분들은 아세요. 그 네. 회사 하시는 분들은 EPLI라 그러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직원이 개입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그런 음식점이나 술집 하시는 분들은 네. 리콜 라이빌리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일반 제너럴 라이빌리티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설트 앤 배터리 폭행이나 구타 사건과 관련한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술을 많이 드시는 네, 그다음에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개입해서 문제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EPLI, 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가 네.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네. 아니 근데 꼭 술을 마시면 그런 사건 사고들이 크고 작게 뭐 매일 허다하게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근데 요럴 때 이런 보험들을 체크를 잘 해둬야
억울하게 정말 내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을 우리 그리고 몰래 술 가져가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요. 텀블러에 가져가서 드시면 안 됩니다. 업주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도 엄청 억울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막 싸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야, 뭐 내가 이거 여기다 뭐 조금 한 잔 근데 사실은 저도 마음이 그래. 만약에 그러면 사실 뭐 그게 그렇게 뭐 한두 잔 먹은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그쵸. 와서 그렇게 뜯어 말려가지고 못 먹게 하고 막 그러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법적으로는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예약을 미리 하실 때 확인해 보시고 술 드시고 싶으면 술을 파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낫겠다. 요새는 2차, 3차 안 간다고 하네요. 안 돼요? 요새 2차, 3차 다들 안 가세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새. 그래요? 네. 저도 보험업을 한 지 지금 25년째인데요.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저녁에 손님하고 식사하는 시간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구나. 네, 완전히 문화 바뀌었어요. 코비드 이후에. 그래서 그냥 먹게 돼도 그냥 식사를 해도 간단하게 점심 정도? 네, 그걸로 그냥 거의 끝나고 그것도 거의 없고 요새는 다 전화나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거의 해요. 만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비즈니스하는 면에서 좀 편해지는 걸 수도 있죠. 네. 2차, 3차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게요. 저도 좀 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얘기했으니까 메디케어 기간이 이제 10월 15일부터잖아요. 10월 15일부터 네, 12월 등록 7일까지. 기간인데 제가 또 한번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에이전트 좀 잘하는 사람 미리미리 좀 마음에 두고 계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MJ 보험 마크전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황금 인맥을 어떻게 놓치면 안 되죠. 정재희님께서 셀러폰도 제가 다 드리잖아요. 그죠? 번호를. 그렇죠. 개인 번호를 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 빨리 번호 한번 좀 하려고 했어요. 자, 오피스 번호입니다. 323-272-3388 323-272-3388 셀폰은요 213-820-3162 213-820-3162번입니다. 다들 저장하셨죠? 10월 15일부터 변경 기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청취자분께서 메디케어 정보 기대하고 있다고 오늘 댓글도 주셔가지고 메디케어 관련해서 또 얘기를 다음 주에 하죠.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 있지 않나요? 있어요 하나. 네. 배우자 메디케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찾아올게요. 오늘 MJ 보험의 마크정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황금 인맥 MJ 보험의 마크정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려야죠. 오피스 전화번호 아직 저장 안 하신 분들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323-272-3388 323-272-3388번이고요. 개인 셀폰 전화번호는 213-820-3162 213-820-3162번입니다. 자, 메디케어 관련해서 전화를 하실 때 있잖아요. 그냥 셀러폰으로 하시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피스는 왜요? 왜냐면 오피스에다 하면 이제 직원이 받아서 전화번호를 메모를 했다가 책상에다 올려놓거든요. 뭐 가끔 이제 저한테 본인 기분에 따라서 텍스트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직원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들어가 보면 막 메모지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연락을 늦게 하는 거잖아요. 어떨 땐 제가 뭐 일 보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 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전화했더니 리턴콜도 안 주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셀폰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셀폰 하세요. 직원분의 일이 훨씬 줄겠네. 직원분의 일이 훨씬 줄겠어요. 요새는 이제 문화 바뀌어서 그런 거 전화번호 받아주고 이런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바쁜데. 셀폰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213-820-3162 213-820-3162로 웬만하면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요새는 직원들 눈치 봐야 돼요. 대표라 그래도. 이거 안 듣고 계시겠죠? 그리고 뭐 이러신 분 있어. 전화 오셔가지고 대표님 너무 바쁘신데 제가 이거 이렇게 전화한 건 너무 죄송한데 이러면서 아니 전화 문의하시라고 전화번호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제가 주제를 많이 찾아요. 문의하시는 거에서. 그래요. 이번 요 주제도 그런 거거든요. 배우자 기록으로 메디케어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일한 기록이 없어요. 나는. 와서 미국 와서 한 적이 없어. 와이프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정 뭐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되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뭐 매형 관련된 얘기라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매형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안 물어봤는데 한국에 계속 사신 거예요. 매형은. 그 누나는 여기 와 있고. 결혼 유지 상태에서. 결혼 유지 상태에서.
뭐 무슨 이유는 있겠죠. 잘 몰라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떨어져 사시다가 이제 매형이 미국에 와서 네. 이제 같이 누나랑 이제 같이 합쳐서 사시려고 그러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경우에 매형은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일한 기록 이런 기록이 없죠.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누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면 할 수 있나? 배우자의 매형이 받을 수 있나. 일한 기록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 음. 예. 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배우자가 최소 62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한 배우자가 아니면 받아야 되는 아니요. 그 배우자 그러니까 일한 배우자가 일한 배우자. 네, 네.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고 국민유력이 있는데 배우자가 최소 60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이제 그 케이스는 이런 거였는데 아내가 61세예요. 네. 근데 올해 12월에 62세가 돼요. 예. 근데 남편은 지금 10월에 65세가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은 10월에 65세. 그러니까 이제 그럼 메디케어를 받을 나이가 네.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내가 아직 61세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62세가 돼야, 그러니까 일한 배우자가 62세가 돼야 내가 65세가 됐더라도 이제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지는데, 네. 근데 이제 그 12월 달에 아내가 62세 되는 시점에서 바로 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파트 A를 네. 그러니까 이제 파트 A, B 이렇게 D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A가 이제 뭐 병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몇 개월 늦어졌잖아요. 그쵸. 그죠? 그렇더라도 페널티 없이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부부가 세금 보고를 같이 해온 경우가 아니고 네. 그자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남편하고 아내가 따로 살고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만 했잖아요. 그런 그쵸. 경우에는 혼인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부인 거를 밝혀줘야 증명하는 되니까. 혼인증명서가 필요한데 만약에 미국에서 결혼했으면 이제 카운티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면 되고요. 네.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라면 이제 이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 결혼한 그쵸. 경우가 그런 네. 경우는 혼인 관계 증명서하고 그 공인된 번역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뭐 아내가 시민권자고 이제 영주권을 받아 들어왔겠죠. 네. 그럼 영주권 카드하고 여권 필요하고 아내는 이제 시민권 증명서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또 별도로 해서 증빙서를 제출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때 이제 파트 B 이제 뭐 닥터하고 검사 뭐 이런 거를 네. 커버되는 파트 B를 그럼 그때 12월에 신청을 하느냐? 네. 그게 아니고 파트 B는 미리 하는 거예요. 그냥 65세 되는 시점에서. 내가 65세 되는 네, 시점에서. 파트 D 처방전 파트 D. 보험도 65세 남편이 그러니까 네. 내가 65세 되는 시점에서 바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A만 좀 기다리는 거네요. A만 이제 와이프가 62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남편이 65세인데 뭐 한 5년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60세야. 그러면 내가 지금은 파트 A는 못 받지만 그쵸. 한 2년 기다렸다가 와이프가 62세 되는 시점에서 내가 67세가 됐을 때 그때 파트 A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정리해서 파트 B하고 처방전약 플랜 이런 거는 미리 할 수 있다. 미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라는 게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네네. 이 부분을 헷갈릴 이제,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요거 좀 헷갈려가지고 손님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바로 좀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아닙니다. 그러고 다시 또 정중하게 또 사과하고 다시 정정했죠. 그때 그분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럼요. 이런 내용 본인의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최대한 빨리.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뭐 AI라 그러지만 치면 나오는 게 아니니까. AI도요 이렇게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착 해요. 네. 보험 관련해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걔가 딱 바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사과 빠르는 게 그래서 100% 믿으면 안 되고요. 또 이 챗GPT하고요 제미나이하고요 대답이 달라요. 진짜요? 네. 다르면 똑같은 어떡하지? 문제 한 10개를 이렇게 똑같이 주잖아요. 보험 문제를. 네. 근데 근데 둘이 한 8개는 같은데 두 개는 답이 달라.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달라요.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돼. 꼭. 감이 들 수는 없겠네. 네, 그래서 저는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대표님이 찾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네? AI보다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뭐 그럴 수 그쵸? 있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네.
그건 좀 심한 아니다. AI보다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요거 연관해서 제가 네. 4번으로 갈게요. 4번. 4번이 이제 메디케어 보험사 중에 5스타를 받은 보험사가 있는데 이거는 연중에 아무 때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나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연례 그런 가입가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이게 뭐냐면 네. 보험사마다 네. 우리가 많잖아요. 뭐 에트나, 시그나, 뭐 엔템,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센트럴, 얼라이먼트, UHC, 뭐 아스티바, 뭐 크레버케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들 중에 5스타를 받은 보험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중에 아무 때나 그 보험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 내가 나 신기하다. 그냥 5스타 받은 보험사로 10월 1일부터 들어갈래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네. 좋으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네. 5스타 보험사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래. 그러면 제가 어떤 보험사로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 네. 그래서 내가 다 외우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하고. 그럼 네. 확인해봤더니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서 네. 5스타 받은 회사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네, 없어요? 없어요. 보험회사가? 네. 이 5스타를 이제 메디케어 오. 그 CMS에서 뭐 서비스 품질이나 뭐 네. 고객 만족도, 뭐 병원하고 의사 네트워크, 뭐 이게 이렇게 좀 광범위한가, 네. 약값 관리를 잘하나, 예방 서비스 제공 잘하나, 뭐 등등을 다 평가해서 1점 이제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이렇게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2025년에. 그래서 이런 일이. 근데 4.5 그러니까 4.5 스타는 있어요. 네, 그게 물어봐도 돼요? 4.5는 어딘지? 네, 그런 건 퍼블릭 인포메이션이니까 여기서 제가 네, 얘기해도 돼요. 네. 에트나, 그다음에 카이저 스캔. 네. 그리고 4등급 4스타 받은 게 얼라인먼트, 아스티바, 그다음에 프로비덴스, 샤프 뭐 이런데요. 네. 프로비덴스는 뭐냐면 네. 저기 센 주드하고 센 조셉이라고 오렌지 카운티에 좀 병원 좋은 데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만든 보험 만든 데예요. 병원에서 만든 네, 그 그룹에서 매니지먼트 그룹에서 만든 보험사 이름이 프로비던스. 이거 좋아요. HMO인데 괜찮아요. 근데 4.5래도 5스타처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5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 별점이 높은 플랜들을 가진 회사들은 뭐가 좋냐? 네. 재정적으로 안정됩니다. 왜냐? 보너스를 줍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Centers for Medicare, 그러니까 CMS라는 데서 네. 4성급 이상, 4스타 이상은 퀄리티 보너스 플랜 이래가지고 품질 보너스 제도가 있어요. 플랜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좀 더 안정적이겠네요. 네, 그러면 네. 돈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부수적으로 안경이나 치과나 뭐 OTC나 뭐 피트니스나 뭐 이런 거 등등 뭐 좋아하시는 그로서리 뭐 등등에 대한 그 엑스트라 베네핏을 폭넓게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 네. 이렇게 4성급이 아닌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막 그 파트비 보험료 리베이트를 막 왕창 준다든가, 그죠? 이런 엑스트라 베네핏을 왕창 주게 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회사가 나갔죠?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메디칼 그룹과의 계약이 끊깁니다. 왜냐하면 메디칼 그룹은 네.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한마디로 보험사하고 메디칼 그룹하고 이렇게 뭐 나누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서울 메디칼이나 이번에 서울하고 KMG가 코리아 아메리칸 메디칼 머지했잖아요. 네. 합병했잖아요. 네. 그냥 서울 메디칼 등치가 좀 커졌죠.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만약에 보험사가 여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네네. 보험사가 너무 돈을 많이 쓰면 그 서울 메디칼 그룹에 갈 돈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보험사가 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네네네. 하겠습니다. 어떤 보험사가 네. 그 컨트랙이 끊깁니다. 그래서 진짜요? 그러면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한테 갈 수 있죠. 가는 지금은 계속 거잖아요.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그 10월 15일 전에 10월 15일부터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지금 이제 10월 9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야죠. 얼마 안 남았는데 바꿀 사람 그 바꿔야 안에 되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네네. 조금 그 회사가 곤란해질 수 있죠. 그러면 보험사 선택할 때 이런 것도 좀 네, 봐야겠네요. 그 스타를 보는 게 중요해요. 4스타 뭐 5스타. 그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좀 안정적인 그쵸. 보험사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혜택들도 폭넓게 많이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이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없다는 점이 네? 아쉽지만 캘리포니아는 5성급은 없다는 점이 네, 네, 아쉽지만 요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디칼 신청할 때 IHSS 그러니까 이 IHSS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늘었어요. 이제 코비드 이후에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전번에 나와서도 설명했지만 뭐 직계 가족이나 아니면 하여튼 그 부모님 이렇게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서 네. 모시는 분들. 이제 IHS가 이제 인홈 서포티브 서비스라 그래서 네. 이제 그 돈을 받거든요. 네. 매달 얼마씩.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캘리포니아 주정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메디케어 같은 거 신청할 때 네. 이 IHSS의 소득이 거기에 그 소득으로 포함이 되느냐. 요게 질문이었거든요. 궁금할 수 이것도 있겠다. 손님이 질문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그 IRS에서 2014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네. 이게 뭐 요거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노티스 그러니까 뭐 공표했다는 얘기죠. 네. 2014-7 뭐 이런 그런 거를 통해서 네.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5천에서 뭐 한 6천 달러 뭐 아니면 뭐 한 1,000불, 2,000불 뭐 이렇게 받더라도 네. 세금 보고 시에 가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세 소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세금 보고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세금 보고 때는 해야 돼요? 그 세금 보고는 이제 다른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걸 할 때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네. IHSS 소득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노티스 아까 얘기한 노티스 2014-7 뭐 네. 이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제가 그 비과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어드저스티드 그로스 인컴 그래서 그 1044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조정 총소득이라 그래요. AGI 그렇게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넣게 돼 있거든요. 그 네. 소득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면 이제 거기에 그 비과세로 그 IHSS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메디컬 계산할 때 그러면 이건 제외되겠네요. 맞습니다.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또 그 메디켈 할 때도 네. 메디켈은 또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라 그래서 네. 수정 조정 총소득 좀 어렵죠? 수정 조정 총소득 어렵네요 오늘. 네. 네. 그래서 그 뭐 아까 얘기한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AAGI 그다음에 여기는 MAGI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메디켈이든 커버드 캘리포니아든 그거는 다 그 소득을 비과세로 넣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과세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근로소득 공제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 IHSS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세금 혜택은 좀 늘어나죠, 당연히.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런 커버드 캘리포니아 메디칼 계산에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세금 전략에 따라서 CPA하고 상의하셔서 뭐가 더 좋은지를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IHSS는 일단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만. 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네. 손님이 물어봤던 그러니까 취지가 이게 이제 IHS로 해가지고 몇천 불 받으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지금 이제 그 메디케어를 받고 싶은데 그쵸. 메디케어.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메디칼, 주는 이제 건강보험이잖아요, 정부에서. 그걸 받고 싶은데 이거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게 그거를 비과세 소득으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IHS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네. 시간이 좀 남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 메디켈 문의를 그러니까 그 65세 이상 되신 이제 시니어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전화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메디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메디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그 질문 진짜 많죠. 메디켈을 내가 소득이 지금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 그거보다 조금 넘어가서 그 기준을 넘어가서 이거를 메디켈을 받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자산을 아예 미리 다 그냥 나눠준 분도 있고 생명보험도 그냥 다
자식 앞으로 다 넘기고 막 아 벌써. 네. 어.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방송에서 나와서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미 하셨어 근데. 친구분들끼리 서로 상의하셔. 막 상의하셔가지고 야 나 이렇게 했는데 너도 빨리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럼 또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해야 되는 것 네. 같이.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저 뭐야 그 약국에 이제 둘 다 똑같은 고혈압 약 먹는데 한 명은 내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돈 하나도 안 내고 메디켈 있어가지고 맞아. 나는 갈 때마다 코페이 얼마가 됐든 얼마 조금이라도 내고, 내고 네. 특히 뭐 브랜드 약 이런 거 뭐 특히 당뇨 관련한 이런 약들은 막 비싸더라고요. 어떤 거는 막 코페이가 비싸거든요. 네. 내 친구 하나도 안 내. 아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내 그렇죠. 친구는 막 벤츠 끌고 다니는데 나는 지금 좀 많아요. 저렴한 네. 끌고 다니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돈을 더 내냐 이런 이따위가 어딨냐. 나도 빨리 메디켈 해야 되겠다. 뭐 이러시는 거잖아요. 설명을 드리지만 네. 그 메디켈은 지금 현재 이 컬러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네. 그 자산 기준이 없어졌어요. 2024년에. 그래서 몇 분까지죠? 54분이요. 아, 오케이. 네. 2분만 얘기하면 되죠. 네네. 자산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득으로만 보니까 아까 얘기한 뭐 조정 총소득 뭐 이런 거만 네네네. 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이제 바꾸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산 기준을 늘라 그래요. 타주 같은 경우에 싱글 2천, 부부 3천이에요. 그 이상의 뭐 통장이나 뭐 어떤 자산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메디케어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풀려 있는 상황이라도 어차피 나중에 이제 이거 실제 예예요.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메디케어이 있는데 나 지금 이거 내 부담금 또는 뭐 양로병원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내가 이제 뭐 뭔가 한 달에 한 10,000불씩 뭐 내야 될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쉐어 오브 코스트라는 플랜이 있어요. 쉐어 오브 코스트. 비용 분담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게 정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취지가 뭐냐면 네. 소셜 연금을 만약에 내가 뭐 부부가 해가지고 한 3,000불 받는다. 그런데 내 남편이 이제 양로병원에 들어가서 10,000불씩 내야 된다. 그럼 내 고스란히 그 3,000불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부한테 예를 들면 한 1,000 몇백 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자라는 부분 있죠? 그건 네. 정부에서 해줘요. 예를 들면 8,000 몇백 불을 예를 들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 심지어 뭐 메디케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메디케어 가지고 있다가 뭐 병원에 입원했어. 시다사인에 임원실험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 내가 보니까 내 부담금이 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야. 내 네. 부담금이 뭐 20%씩 돼야 될 것 같아. 네. 큰일 났어요. 소셜 워커가 있어요, 그 병원에. 그래서 이머전시 메디켈이라는 걸 또 해줘요. 이머전시 메디케어. 메디켈. 다 방법이 빠져나갈 있으니까. 구멍이 있으니까 네. 다 그런 대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미리 막 그렇게 나눠준다거나 다 나눠줘 버리면은 자식들이 나한테 잘 할까요? 내가 좀 쥐고 있어야 쥐고 잘하죠. 있어야지. 맞아요. 그걸로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니까요. 집 팔아서 자식 주지 마시고 팔아서 여행 다니시고. 네. 그리고 다 다 돈 쓰세요. 떨어지면 네. 다 쓰고 네. 돈 떨어지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 쓰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네. 신부님 얘기하신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다 여행하고 다 쓰고 역시. 친구들 갈비 이런 거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